우리가 두 번째로 작성해 볼 앱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간단한 앱인데 이전에 공부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런던, 뉴욕, 시드니, 마드리드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이 도시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도시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내용 자체도 이렇게 스크롤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히거나 줄이거나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작성을 할 겁니다. 지금은 제대로 안 먹히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먹히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시티 가이드라고 하는 건데, 에디트 버튼의 상단이 있죠.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를 할 수도 있죠. 제거를 하고 또 새로운 도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플러스 버튼 돼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자기가 추가하고자 하는 도시 이름을 서울이면 서울, 그죠? 서울 OUL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도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이미지도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 선택을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해당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이 도시에 대한 설명도,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른 부분을 클릭을 리턴 키를 누르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키보드가 사라지질 않는데, 이것도 리턴 키를 눌렀을 때 키보드가 사라지도록 우리가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세이브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일단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 또 생겼죠. 생겼고, 또 뭐 지우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딜리트 하면은 지울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딜리트해서 지웠으면 지웠습니다. 끝났죠. 이렇게 해서 좀 시드니하고 마드리드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앱을 켰을 때 여전히 시드니하고 마드리드만 남아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료할 때 어떤 리스트가 있었는지를 기억을 하도록 우리 앱을 설정을 해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앱을 시작할 때마다 처음에 있던 도시들, 앱이 처음 시작될 때 있던 도시들이 몽땅 다 나타나는 것과 이렇게 우리가 지웠을 때 지운 것들은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만 나타나는 것과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고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면은 앱이 시작될 때마다 최종 마지막 순간에 저장되었던 그 기록이 그대로 남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상당히 간단한 앱입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그렇게 복잡한 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간단한 앱도 아닌 형태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에 비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조금 진보된 방식입니다. 특히 위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죠. 버튼을 누르고 딜리트 한다거나, 자, 추가 버튼은 지금 현재 이 버튼에는 링크를 안 걸려 있고, 여기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만 이건 안 걸려 있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한번, 이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곧바로 이 화면이 나타나도록 또 우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추가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추가 버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될 텐데, 여기서 바로 사진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메뉴도 하나 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던 소스 코드를 상당히 좀 수정을 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고치는 작업들을 하게 될 텐데, 상당히 재미있는 앱입니다. 자, 종료를 하겠고, 기본적인 구성을 보시면 지금 보신 내용 자체가 이제 테이블 뷰라고 하는 종류의 앱이죠.
테이블 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셀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테이블 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하나하나가 테이블의 쉘이죠.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쭉 이렇게 쉘이 나열되어 있고 그 셀에 글자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하거나 터치를 하면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셀을 클릭했을 경우 해당 셀의 정보로 다시 이어지는 방식인데 이거 이제 전형적인 테이블 뷰 앱입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죠. 이러한 테이블 뷰 형태를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이 들 게 있는데 뭐냐니까 일단 화면 자체가 이전에는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게 다 끝났지만 지금은 어떤 셀을 클릭했을 때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편집을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 Add a New City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다시 또 새로운 화면이 또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화면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잖아요. 화면 자체가 통째로 전환되는 것들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테이블 뷰 셀을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될 텐데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파일에서 New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죠. 이렇게 New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내비게이션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앱의 가장 근접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걸 선택하면 아주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그것이 우리가 작업하는 그러니까 코딩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자동화된 것은 나중에 써보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같이 이제 뷰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뷰 하나에다가 뷰 컨트롤러 하나 이렇게 세트로 연결을 하니까 관리하기 아주 편리했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뷰와 뷰 컨트롤러 하나를 세트로 땅땅땅땅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앱 같은 경우는 뷰가 3개니까 보시면은 이것이 하나의 뷰죠. 지금 보는 것이 하나의 뷰고 그리고 지금 이것 역시도 하나의 뷰죠. 전체가 하나의 뷰고 그리고 자, 에딧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 화면 역시도 또 하나의 전체적인 뷰죠. 뷰가 지금 크게 3개 정도가 보이고 있는데 3개의 뷰가 있으니까 3개의 뷰 컨트롤러를 할당해서 각각의 뷰 컨트롤러가 조작하고 통제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앱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뷰 컨트롤러 하나가 여러 개의 뷰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너무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뷰 컨트롤러 하나로 다른 여러 가지 뷰들을 동시에 통제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뷰 컨트롤러가 필요한 앱이니까 뷰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면은 될 텐데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고 뷰 베이스드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름을 뷰 베이스드 테스트로 합시다. 뷰 테스트, 뷰 컨트롤러 테스트로 해서 자,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장소도 지정하고 시작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클래스에서 보면은 이렇게 뷰 컨트롤러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테스트 뷰 컨트롤러, 테스트 앱 델리게이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뷰 컨트롤러에다가 이제 우리가 자동적으로 뷰 컨트롤러 베이스로 만들게 되면은 니 파일도 만들어져 있죠. 지금 보면은 아래에 뷰 컨트롤러 테스트 뷰 컨트롤러 .xib 파일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걸 열어서 보면 이제 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체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그런 뷰죠. 이러한 형태의 뷰입니다. 이게 테이블 뷰가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뷰입니다. 여기다 이제 테이블 뷰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라이브러리에서 테이블 뷰를 가져다가 끌어다 놓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 테이블 뷰를 찾습니다. 테이블 뷰 여기 나와 있죠. 테이블 뷰 자체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테이블 뷰도 있고 테이블 뷰 셀도 있고 테이블 뷰 컨트롤러도 있는데 지금 테이블 뷰는 전체 테이블을 말하는 거고 테이블 뷰 셀은 셀 하나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 테이블 뷰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뷰 컨트롤러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뷰들을 관리하는 컨트롤러 클래스이고 이거 뷰 자체는 시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MVC 디자인 패턴에서 뷰를 담당하는 부분이고 자, 테이블 뷰 컨트롤러는 이것들을 조작하는 컨트롤러 클래스에 속하죠. 서로 이 소속이 다릅니다. 그죠? 여기서 테이블 뷰를 끌어다가 그대로 놓으면은 이렇게 넣으면은 테이블 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위치가 잘 안 맞았군요.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테이블 뷰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 뷰라고는 오브젝트죠. 이 오브젝트 자체에 그러니까 테이블 뷰는 셀 오브젝트 각각은 다 셀 오브젝트입니다. 뷰 오브젝트가 있고 그 뷰 오브젝트의 하위 오브젝트로 셀 오브젝트가 있고 그렇게 되죠. 전체적인 구성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인 구성을 본다면 제일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윈도우가 깔려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자, 이 윈도우가 제일 밑에 깔려 있죠. 그죠? 윈도우가 깔려 있고 그리고 윈도우 위에 뷰가 깔리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뷰입니다. 뷰가 깔려 있고 뷰 위에 다시 테이블 뷰가 깔려 있죠. 그러니까 3층 구조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거. 보기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상 3개가 겹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이 뷰 오브젝트를 하나 이제 추가를 했잖아요. 테이블 뷰라고 하는 것을. 그럼 이 테이블 뷰와 우리의 first respond 사이에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를 했으니까 새로운 오브젝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기억을 하시고 계시죠? 인터페이스 빌드에서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한 거고 시각적으로 코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텍스트 코딩 키보드에서 글자를 입력해서 코딩 프로그래밍한 내용과 서로를 연결을 해줘야 되죠. 일단 먼저 이 first respond가 누군가부터 볼까요? 보다시피 어디 왜 안 나와 있나요? 자, first respond 클릭을 하면은 선택을 하면은 에 대한 설명이 제가 잠깐하겠습니다. first respond는 없죠 지금 당장. 파일즈 오너가 누군지를 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파일즈 오너가 누군지 보면은 뷰 컨트롤러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뷰 컨트롤러 테스트 뷰 컨트롤러 우리 바로 있는 바로 이 녀석이죠. 자, 이 녀석이 우리의 그러니까 파일즈 오너입니다. 이 파일즈 오너와 이 테이블 뷰 간의 상관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여기다 테이블 뷰 먼저 헤더 파일에다가 테이블 뷰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UI 테이블 뷰 바로 뜨는군요. 테이블 뷰에다가 이름은 그냥 테이블 뷰라고 할까요? 테이블 뷰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리고 당연히 선언된 변수에 대해서 프로퍼티도 선언해줘야 되겠죠. 프로퍼티에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IB 아울렛으로 해서 인터페이스 빌드에서 만든 것과 연결할 테니까 IB 아울렛을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좀 더 나은 방식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